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서 개헌 이야기를 꺼냈죠. 개헌 이야기. 대통령이 그 개헌 이야기를 놓고 내각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대통령이 말한 그 개헌은요. 일단 문을 열어준다라는 의미지 내각제로 간다라는 어떤 전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다 그러면요. 미국식 대통령제 가능성이 큽니다.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이라든가 국회의 권한 이런 것을 일부 손질하는 그런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지금 87년 헌법 자체가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측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개헌에 대한 그 필요성은 옛날부터 있어 왔었죠. 꼭 내각제만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확실해요. 자, 그런데 때가 왔다. 그동안 호시탐탐 이 기회를 노리고 있던 세력들이 있죠. 바로 내각제 세력인데요. 이들이 드디어 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준동을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속보, 헌정회장 등 원로 모임 내달 5일 개헌 촉구 서명운동 발대식을 연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딱 보면 저 사람이 왜 저기 있어라는 사람들이 여럿 있죠. 정대철 가운데 있죠. 그리고 거기 우원식 이 사람들 전부 내각제 개헌 세력이죠. 오른쪽에 손학규, 왼쪽에 김무성입니다. 윤 대통령 개헌 발언 진정성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향적인 자세다. 국민 신뢰 잃어 효용없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 중에서도 김무성 같은 경우는요. 자, 이걸로 탄핵 재판을 중지시키자라고 하더라고요. 탄핵 재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자, 아무튼 이런 모임을 가졌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요. 반드시 언급해줘야 될 사람들이 또 있죠. 바로 이자들이 있죠. 문재인과 홍석현. 이 둘 중에 누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실질적으로.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 그러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정한 내용을 좀 아는 사람들은요. 문재인 뒤에 있는 조종자가 오히려 홍석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앙일보 명예회장이죠. 자, 이 사람이 우리나라 정치권에 끼치는 해악은 엄청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야기할 때 이 홍석현의 존재와 뭐 이런 사람들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문재인을 대통령 만든 최대 뭐랄까 후원자가 홍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요 이런 자들이 소위 말해서요 현재의 판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내각제 개헌 세력 혹은 어쨌거나 개헌 추진 세력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김무성으로 대표되는 뭐 이런 하나의 그룹도 있고 또 저쪽에 가면 또 박지원이라든가 또 다른 그룹도 있습니다. 지금요 이재명이가 현재 가장 강력하게 현재 헌법을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형편입니다. 기이하게 됐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대통령이다 뭐 이런 걸 이제 지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헌 손질하고 이러면 늦어지잖아요. 대선이. 그리고 탄핵이 가령 뭐 인용될 경우에 조기 대선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게 끼어들면은 이게 이상하게 변질이 된다. 자칫하면 이 판이 뒤집힐지도 모른다라는 우려를 하기 때문에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다소 스탠스가 이들과는 다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중에서도요, 특히 홍석현, 문재인 이 둘의 관계는요, 아직 드러난 것이 거의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 언론계에서는 항상 이 둘의 관계가 수상하다라고 옛날부터 이야기해 왔었죠. 예. 이 사람들 뿐이 아닙니다. 이 홍석현 주변에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이상한 조직도 많죠. 여시제 하면 또 홍석현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여야에 포진되어 있는 정치인들도 많고, 그것뿐 아닙니다. 이 홍석현을 중심으로 한 이들의 이제 정치적 도박 목적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결국 내각제라는 어떤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요. 그때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된 게 문재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과거 뉴스가 나왔었죠. 2018년 홍석현 자문위원과 대화하는 문재인 대통령. 자, 문재인 왜 홍석현인가? 이건 2017년입니다. 그래, 문재인 주변에는 왜 이 홍석현이 중요시 되는지 이걸 미디어 오늘 같은 이런 좌파 언론도 주목을 했었죠. 한겨레에서도요. 문재인 지난 12일 홍석현 만나 내각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홍은 정중하게
거절한 게 아니고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그럴 군번이냐 이런 것이죠. 내가 문재인 네 밑에 들어가겠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7년입니다. 자, 문재인 홍석현 12일 회동 문척 외교 안보 같은 인식 확인 뭐 이런 뉴스가 나왔었고요. 자, 홍석현 문재인 집에 찾아와 외교 통일 강요 제안했다. 문재인 집에까지 찾아갈 정도로 영향력이 있고 둘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합니다. 이 중앙일보 JTBC 쪽에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보수로 보통 보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홍석현은요. 과거에 보수의 다리를 걸쳐놓고 좌우를 넘나들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소위 이제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뒤에서 마크 조정을 했던 조정자 중에 가장 큰 손 중에 한 개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고요. 이자의 노림수가 과연 무엇인가 이걸 놓고 지금 주로 이제 음모론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거대 카르텔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이런 어떤 분석들이 있죠. 여기는 또 중국 이슈까지 이제 들어붙어 있습니다. 텐센트가 JTBC 관련해 가지고 또 뭐 1,000억 원 가까운 후원을 했다 뭐 이런 투자를 했다 이런 뉴스도 나왔었죠. 그래서 이 홍석현을 파게 되면 대한민국에 이해 안 되는 모든 정치적 현상이 정치를 이제 드러낼 것이다. 탈을 벗을 것이다. 이런 어떤 그런 분석도 있죠. 자, 한국경제 문재인의 내각 참여 제안받은 홍석현 내가 그를 군번 아니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안치용 대기자의 작심보도 문 대통령 주변 맴도는 홍석현 이런 기사가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크게 주목을 받지 않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정치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문재인이가 갑자기 대통령 된 그 배경에는 이런 자들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보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단순히 김무성 정도가 뭐 내각제를 추진하는 뭐 그런 그게 가장 최상위의 어떤 그 파워가 아니에요. 이들을 모두를 능가하는 힘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정치 분석할 때 김무성을 어떤 정점에 놓고 하는 것은 틀렸어요. 그건 김무성도 과정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수단에 불과해요. 자, 요 이제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정치 원로들이 이렇게 모였는데요.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해서 박병석, 정세균 전 국회의장 여기 박병석하고 정세균은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함께 한다라고 합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낙연도 여기 사진에는 없죠. 여야 각 정당 대표를 지낸 서청원도 그 사진에는 없네요. 김무성, 손학규, 황우여도 없고요. 전 대표 등이 참석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사진에는 안 찍혔지만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여야 원로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 복귀 시 개헌 의사를 밝힌 것을 거론하면서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개헌론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소 엇갈렸다라고 합니다. 서청원 전 대표 이 사람은 친 YS계면서 또 친박이죠. 자, 대통령이 헌재에서 국민 뜻을 받아서 개헌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우리가 다 공감한다. 아쉬운 것은 구체성이 없다.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야당에 충격이 간다. 이런 말을 했고요. 손학규 전 대표 어제 윤 대통령의 최후 발언을 보니 개헌의 물꼬가 조금 트일 수 있는 느낌이 들었다. 만약 탄핵이 기각돼 복귀하면 거국 내각을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 그런 상황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어느 정도 양보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것들이 대통령을 이렇게 직무 복귀시키는데 다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기각이든 각하든 헌재가 이런 것까지도 영향을 일부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워낙 이 거물들이 지금 많이 모여 있잖아요, 여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김무성의 발언입니다. 어제 마침 윤 대통령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야가 합의해서 탄핵 재판을 중지시켜야 된다. 와, 이건 뭡니까? 김무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탄핵 재판을 중단시켜라.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김무성 잘한다라고 박수 칠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 보수 전체의 메인스트림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뭐 등등해서 연결되는 이 이제 그 지지층들이 또 거대한 어떤 배경을 이루고 있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김무성이 나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또 딜레마가 또 생깁니다. 자, 아무튼 김무성은요 탄핵 재판을 즉각 중단시키라. 그리고 개헌 논의를 하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큰 문제를 야기한 윤 대통령은 사임하고 여야가 대화하기를 촉구한다. 이렇게 병 주고 약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하네요.
자, 정세균은 이런 말 했습니다. 대통령이 모처럼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효용이 없지 않을까 걱정이 든다. 빨리 개헌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지금의 권력 충돌, 국가 파탄이 87 체제의 장송것 같다. 개헌하지 않으면 죽은 체제 위에 새로운 권력이 탄생한다. 도덕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권력자가 된다면 지금보다 더 심한 파탄이 오지 말란 법이 없다. 그야말로 이재명을 직격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정말 거물들이 모여있죠, 여기. 대한민국에서 소위 말해서, 어깨 힘주고, 뭐, 방귀나 뀌는 사람들이 여기 다 모였네요, 전부. 사실 여기에 얼굴은 안 보였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홍석현, 문재인도 같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런 사람만 없다 뿐이지 거의 다 모여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러면은요, 이재명도 사실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위에 여기 문재인, 여기 홍석현, 이렇게 하면 조선일보 쪽도 뭐 크게 반대하지 않고요. 동아일보 쪽도 크게 반대 안 해요. 이렇게 되면은. 뭐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주류들이다. 이렇게 보여야 되죠. 여야를 떠나서 좌우를 떠나서 뭐 가장 힘 있는 그룹이다. 이렇게 이제 봐도 무방합니다. 자, 아무튼요. 정대철 회장 등 일부 원로들은 간담회 후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논의 내용을 전달했다라고 하네요. 요거는 이제 우원식을 찾아간 자리에서 찍힌 사진인 것 같습니다. 자, 우원식도요,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인사죠. 역대 그 국회의장들은 대부분 개헌파들입니다. 이 직전에 그 국회의장 했던 인물도 그렇고 대부분 개헌을 위해서 뭔가 발언을 다 했었죠. 자, 국회 개헌자문위원회가 있지만 의장이 여야를 촉구해 개헌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실기하지 않고 개헌하도록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우원식 의장의 답변은 긍정적이었다라고 정대철 헌정회 회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대철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약 한 달 전에 전화해서 개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은요, 연구해보자라는 정도로만 간단하게 답변을 했다라고 하네요. 지금 현재 알려지기로는요, 개헌 반대는 이재명입니다.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인사는 이재명이라 그래요. 좀 역설적이죠. 자, 이거는요, 자신의 입장하고 딱 맞춰가지고 이 개헌 카드를 받아쥐는 순간 자신의 지금 구상, 입장 이런 것들이 완전히 입장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조기 대선 치러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거나 기각이 되거나 뭐 각하될 가능성이 크고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아무튼 김무성의 발언 중에 당장 재판 중단하고 대통령은 뭐 사임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개헌 체제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고 주장하는데 그때 자신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자, 어쨌거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인간이 누굽니까? 현직 대통령이 제일 세다라고 보통 알고 있지만 정치권 배후의 세력을 언급할 때 주로 가장 힘센 존재는 이 홍석현 아니면 조선일보 회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것은 뭐 각자 믿는 바대로 생각하십시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